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늘은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서울말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 경험이나 제가 변화했던 과정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서울에서 기업이나 단체에 그리고 대학에 출강하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교육단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수업도 하고 있지만, 제 고향은 놀랍게도 부산입니다. 네, 부산시 해운대구 부근에 있는 어떤 곳에서 자라나고 20살 때까지, 이제 대학 오기 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부산 사람이었고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고 살았겠죠. 지금은 정말 제 느낌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가 잘 고치기도 했고, 서울말 표준어는 사실 서울말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표준어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어떤 국어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고, 서울말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주로 쓰는 서울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서울이란 곳에서, 경기도라는 곳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활해도 문제 없을 만큼 부산 사투리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무슨 억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말은 억양이 어때? 끝을 올려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말은 끝이 올라간다며?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있어. 이런 노래. 그러니까 끝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강사님은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쳐야지, 사투리 좀 고치면 좋겠다,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이 정도 말고 나 고치고 말 거야, 고칠 거야 라는 엄청 센 의지가 끌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연극 배우 할 때, 그때도 사투리를 썼거든요. 군대 제대하고도 연극할 때도 선배님, 네, 제가 이번 배역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제가 평소에 되게 연기도 잘하고 그런 신뢰하는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를 툭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창균아, 네가 부산 사나이고 사투리 쓰잖아. 근데 형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형도 고민하다가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혹시 사투리도 쓸 줄 아는 배우가 될래? 사투리 쓰는 배우가 될래?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본인 할 거 하는데, 그 형은 되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 당연히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언어고 지금 나의 언어고, 근데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과 다르구나라는 그런 분리된 해석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사투리를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 마음이 가는 쪽은 고치고 싶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향의 언어를 하나의 특기로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의 불 같은 게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꼭 고치고 말겠어. 근데 주변에서 억양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되게 교과서적으로나 그런 정석으로 언어 아나운서 교육하듯이 그렇게 교육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 의지가 생기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서울말 쓰는 사람들, 이게 서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었냐는 말을 어떻게 물어보지? 우리는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밥 먹었냐는 말은 그냥 밥 묻나? 뭐 묻는데? 혼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솔직히.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밥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야, 혼자 먹었냐?
같이 먹지 이러는 거예요. 혼자 먹었냐? 같이 먹지.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호프집이나 요새도 호프집이라고 하나 맥주집 뭐 그런데 뭐 사람들하고 모임 가지거나 그런 데 가서도 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주문 받으시는 분이 서빙하시는 그 알바분들이 하는 말들도 아, 서울 친구들은 저런 말을 쓰는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부작용이라기보단 이 모든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서울말 고치려고 부산 사투리 쓰는 친구들, 사실은 저한테는 서울 친구들보다 더 소중한 친구들인데 언어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 언어를 쓰는 친구들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되겠는 거예요, 당분간.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이렇게 막 연습하다가 전화 와서 받으면 오랜만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서울말에 관심 가지고 막 따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 이렇게 안 돼요, 처음엔. 밥 먹었니? 이렇게 돼요. 끝만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밥 먹었니?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을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느껴지죠. 아,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어색할 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어중간한 마음이었으면 아, 이거 봐. 내가 무슨 사투리를 고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 됐어. 그리고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10년, 20년 그 이상 썼던 언어가 길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근데 엄청 어색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스스로 어색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엄청 어색해요. 아유, 하지 말라고. 너 갑자기 어디서 어설픈 사투리 어설픈 서울말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쓰고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스스로 이렇게 돼버려요. 아, 그래, 내가 뭘 고쳐, 이렇게 돼요. 근데 저도 그 순간을 딱 만났는데 그때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어색하다. 어색한 게 당연하다. 근데 어색한 게 반복이 돼서 익숙함이 되겠지? 익숙함이 반복돼서 능숙함이 되겠지? 그게 변화지. 그게 변화의 로드맵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도 어색하고 사람들도 어색해하는 건 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피할 게 아니라 되게 반가워해야 할 신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무슨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바꿔보고 싶어. 이 마음이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강한 의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 한 2년 가까이 계속 관심 가지고 따라해보고 어색해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했거든요. 저는 억양에 대해서 수업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서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부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저 사실 고향 부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왜 사투리 안 써요? 이 순간이 어느샌가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석적인 분석과 이런 교과서적인 책처럼 공부하는 게 당연히 세상에 필요한 게 많지만 언어하고 유머 이거는 책처럼 공부하면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머 같은 경우도 야, 너 유머를 뭐 책으로 배웠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나한테 생겨야 되고 지금 당장 좀 답답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느낌과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내 몸에 물들듯이 그게 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저는 언어하고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를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해드려요. 사투리를 꼭 고쳐야 되냐.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사투리를 꼭 고쳐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느낌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투리 쓰는 유명한 영화 배우도 많이 봤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그냥 인간관계 하면서도 사람들 만나서도 사투리 쓰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좀 닮고 싶은 사람이 다 서울말 쓰고 막 표준어 쓰는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중에 송강호 배우, 뭐 김윤석 배우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표준어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투리도 아니신데 사투리하고 표준어의 미묘한 선상에서 자기만의 느낌으로 그냥 연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연기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나 다른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나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투리인 것 같으면서 얼른 표준어로 왔다가 다시 또 사투리로 갔다가 하는 오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MC 강호동 씨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막 깝시다 막 하면서 방송에서 깝시다 하고 막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막 그냥 대놓고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뭐 방송에서 사투리를 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컴플렉스하고 캐릭터, 즉 내가 생각할 때 열등감하고 매력은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매력의 대부분은요 컴플렉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처럼 처진 눈, 근데 눈을 막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이것도 좋지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제 자존감이 건강하고 제가 제 모습을 좀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처진 눈이 오히려 쌍꺼풀 있고 올라간 눈보다 더 매력 있는 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투리 쓰는 분들이 자기의 원래 쓰고 있는 이게 내 언어야. 그냥 이게 내 존재감이고 이게 내 자존인데. 근데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너무 심한 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정도의 말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허참나게 많이 했구만. 못 한다고 그랬냐. 허참나게 많이 했구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투리 강사님 써도 된다고 뭐 매력 자존만 찾으면 된다 그랬지만 허참나게 이런 정도의 레벨의 언어는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고. 허참나게가 무슨 뜻이냐면 매우 많이 막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부산 사투리 중에서도 이렇게 은다 좀 뭐 은다 하고 또 뭐 있죠? 부산 사투리 중에? 부산 사람들만 쓰는 거. 네? 은다. 좀 1점만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는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지역 사람들만 쓰는 사투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억양은 괜찮은데 좀 농도 짙은 방언, 알아듣기 힘든 방언 정도는 내가 이거는 은다가 아니라 이거는 싫다,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싫어, 싫다 이 정도로 바꿔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억양은 유지하고 자기 캐릭터는 유지하고 이건 내 언어다라는 거 인정하고 근데 내가 이거는 좀 내 고향 친구들만 알아듣는 말이네 싶은 거는 억양이 아니라 그 말의 해석은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투리를 쓰거나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어떤 걸 좀 돌아보고 다시 정리해보면 좋을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나고 내가 썼던 언어,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너무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내 매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컴플렉스가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